제가 아까 질의 중에 그 속초 의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필요하다면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 조사해서 저희 의원실에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의는 요양보호사 임금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26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노인 요양보험을 설계할 때 그 당시에 수가 산출 기준에는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190만 원으로 책정했었죠. 네. 그런데 4년이 지났음에도 올해 171만 원에 불과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작년에 흑자를 기록하고도 정작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에는 왜 그렇게 소홀히 반영되는지 그 점이 불만입니다. 내년 수가는 동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초과 개선비로 상당히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보수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처우 개선비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5만 원 이하로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장관 고시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제화 계획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국가 차원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기재를 했는데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도 그러한 법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부터는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의 현황을 보니까 그 진행이 미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천시, 단양군, 김제시, 남원시, 옥천군 등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은 내년 1월 1일 자신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만두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중단하고 공고를 할 테니 다시 입사를 하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80%가 기간제입니다. 즉 80%의 전담 인력이 지금 대량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내년도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은 이제까지의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은 2.3%였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최저생계비입니다. 3년마다 계측을 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해야 되는 최저생계비가 지금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40% 4인 가구의 휴대폰 보유율이 거의 99%고요. 한 가구당 4인 가구가 3대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반영하는 것은 한 가구당 한 대의 휴대폰 사용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요금은 11,000원, 사용요금은 1일 한 통화 3분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비는 35년에 한 번 이동통신 회사를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양 의무자 문제지요. 지금 정부가 부양 의무자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부양 의무자가 있음으로 해서 비수급하고 있는 빈곤층이 117만 명인데 그중에서 정부의 완화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은 12만 명, 즉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생계비가 현재 최저 생계비 수준 정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인상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인데 아직도 정부는 개별 급여료의 개편만을 주장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그러한 좋은 점들을 계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속초 의료원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강원도로 하여금 저희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그 의원님께서 어떤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주신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에서 어떤 고용 문제 역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자체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필요하면 행정지도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최저생계비 관련해서는 올해 최저생계비가 작년 대비 2.3%가 올랐습니다만은 내년 죄송합니다. 2015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저생계비의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기준에서부터 상대 기준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전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2.3% 증가한 최저생계비는 잠시 임시 동안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양 의무자 관련해서는 부양 의무자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그 세무요법을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논의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